네, 반갑습니다. 어, 네, 저는 이제 사실 전무님이 갑자기 또그 자폐한 ADHD 친구들을 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냥 일반 도와주세요 이랬으면 그동안 너무 많이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어서 안 했을 텐데, 이제 또 발달장애 친구들에 대한 부분이라서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사업단에서는 훈련시키고 했던 부분들에 제가 그래도 사례들이 있고 또 훈련하는 노하우도 있고 이래서 같이 좀 이제 나누려고. 그래서 오늘은 무슨 강의, 늘 어떤 강의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궁금한 것들을 다 해소 못하고 또 일방적인 강의만 하다 보니 오늘은 그냥 어,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이제 서산에서 ADHD 자폐, 그러니까 발달장애 친구들, 지금도 이제 발달장애 친구들이 훈련을 계속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친구들 중에 발화가 전혀 안 되던 친구들이 발화가 돼서 언어가 이제 아주 유창하게 되는 친구도 있고, 또 지금 이제 언어가 시작돼서 조금 조금씩 단어를 얘기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어, 또 주변하고 전혀 소통이 안 되던 친구가 지금 이제 말귀를 다 알아듣고 소통이 좀 되고 자기 표현을 좀 할 수 있고 이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들어보십서 해서 제주도 방언이 반갑게 들렸는데 네, 제가 제주도에 오래 살아서 제주도 말은 다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어, 그 자폐 친구들 같은 경우에 그 증상이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화시켜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뭐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고요. 지금도 대소변을 자기가 표현 안 하고 제가 캐치하지 못하면 그냥 훈련하다 중간에 실례를 하는 친구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는 자기가 말로 표현을 못하니까 짜증을 막 내요. 그러니까 이제 소변이 마렵거나 하면 제가 잘 훈련하다가 갑자기 막 그 괴성을 지르고 그러면 화장실 갈까? 이러면 좀 화장실 갔다 오면 다시 잠잠해지고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자기 표현을 이제는 할 수 있는 만큼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소리 지르고 자해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 친구들이 착석도 전혀 안 되던 친구들이 이제 착석이 되고 훈련을 하면서 점점 나아지는 걸 보는데요. 이제 훈련하는 방법, 이게 단순하게 훈련하는 방법, 이렇게만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센터에서도 또 특수학교 다니고 있는 친구들, 학교에서도 도저히 감당이 어려운 친구들이 저희 센터를 좀 찾아오는 그런 케이스가 됐어요. 그래서 입구 들어서면서부터, 그러니까 뭐 저기 밑에서부터 괴성을 지르면서 와요. 그러면 아, 우리 친구가 왔구나. 이제 이렇게 저희가 누가 오고 있다. 이제는 목소리만 들어도 다 아니까 누구 온다, 누구 온다가 바로 이제 확인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을 준비하고 있다 훈련을 시키는데 착석이 안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1대1로 붙들고 앉아서 착석 훈련을 시작을 해요. 그러면 혹시 아시겠지만 꼬집히기도 하고 물리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럴 때 그 친구들을 모르겠어요.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아이들한테 한 번도 화를 내거나 혼을 내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 아이들의 특징이고 그 아이들이 자기가 불편한 걸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불편함을 표현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혼을 내고 때리고 해서 그렇게 문제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교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붙들고 그 아이가 나를 꼬집으면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아프니까 아, 예쁘다라고 표현을 바꾸자라고 해서 그거를 반복적으로 그 아이가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선생님 이렇게 하면 아프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지? 아, 예쁘다 해야지. 그러면 그 아이가
손으로, 말은 표현 못하지만 손으로 제 손등을 이렇게 어루만지는 데까지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까지 붙들고 반복적으로 같이 알려주는 것을 선택했어요. 저는 그 방법을. 아, 저는 이제 그 정통 몬테소리 전공을 했습니다. 교육을. 그래서 뭐 이제 혹시 특수학교 선생님들 다 아시겠지만 몬테소리 여사가 처음에 이 몬테소리 교육이 우리나라에 와서는 무슨 아이들 유아들에 대한 뭐 특수 교육처럼 특별한 교육처럼 돼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맨 처음 고안된 건 장애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저는 공부하면서 장애 아이들을 다루는 거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중고등 시절에 저희 교회가 그런 이제 그 성교원 아이들 그런 이제 교육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저희 교회 자폐 아이가 변화되는 모습을 저희가 정말 온리 사랑인 거를 배웠어요. 그리고 실제로 몬테소리 여사도 아이들한테 강요하거나 억지로 하지 않고 그 아이들을 기다려주는 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기다려주는 건데 그 기다려주는 걸 못 하시는 것 같아요. 힘들어도 그 아이가 변화되길 원한다면 그 아이가 하나 작은 음, 그 행동 하나가 교정되어져 변화되는 때까지의 기다려주는 거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잘 안 되다 보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로만 계속 이렇게 설명하는 거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혹시 이제 질문이 있으시면 혹시 하시면서 어떤 부분이 어려우신지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어렵다라는 것들이 있으면 그걸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거기에 답변하면서 좀 안내를 해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너무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되게 존경스럽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네, 네, 그, 이제 어린아이가 5살, 6살 되는 아이인데, 네, 얘는 밴드를 착용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시도를 할 수가 없는 정도의 자폐를 가지고 있는 아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케이스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지금은 그냥 자폐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제가 학원을 좀 오래 했던 사람이라 음, 이제 아이들은 제가 정말 못하겠다. 음, 포기를 해야겠다. 사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또 ADHD 상담이 조금 있어서 제가 좀 많이 망설여지기도 하고, 네. 이전 케이스, 말씀드린 첫 번째 케이스에서 제가 조금, 자신감을 상실한 상태라 음,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지 한번 그러니까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저희도 이제 그 착석이라는 걸 경험해보지 않은 아이.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저희 센터에 들어오면서부터 뒹굴뒹굴 굴르고 안 일어나고 소리 지르고 울고 하던 아이들이었거든요. 이제 네. 처음에는 그 아이들은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일단 1대1로 붙들고 이제 두 분이서 아이 말씀하신 것처럼 밴드도 착용할 수가 없어요. 한 선생님이 애를 의자 앞에 이렇게 놓고 네. 앉아서 그 음, 아이를 착석을 하게끔을 하고 뒤에서 앉고 다른 한 선생님이 밴드를 채우고 그 아이가 이제 그러니까 두 분이서 처음에는 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음, 밴드 채우고 이제 몸부림을 치죠. 울고 네. 불 때리고 뭐 깨물고 뭐 애들이요 얼마나 그런 데에는 그 탁월한지 손을 이렇게 잡고 있으면 이렇게 하면 이걸 가지고 이렇게를 저희를 그 손톱으로 꼬집고 막 할 정도로 어떻게든 저희를 상하게 해서라도 자기가 그걸 벗어나고 싶어 해요. 근데 그때 그거를 모르겠습니다. 저 경우에는 대부분 2주 안에는 착석이 다 됐어요. 그렇게 하면, 아, 네. 훈련을 하면 아이들이요. 이게 이제 처음에 그 아이들을 훈련을 전부 다 시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프로그램을 전체 다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호흡 훈련도 안 되잖아요. 이게 다른 거 수행 자체가 안 되는데 뭐 호흡을 하잔다고 호흡을 하지를 못하니까 호흡 대신에 저는 우리 아, 기본 훈련 있잖아요. 그렇죠. 프로토콜은 주의력이니까 네. 주의력으로 놓고
기본 훈련을 호흡할 시간만큼을 더 늘려서 해줬어요. 음, 기본 훈련을 이 아이들을 15분, 20분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그 아이들은 어떤 훈련을 해도 지금은 다 거부 상태이기 때문에 붙들고 앉아서 15분, 20분 동안을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아, 제가 휴대폰에만 영상이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시겠지만 영상을 찍고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 아이들 훈련을 처음 이렇게 초기에 시킬 때는. 네. 붙들고 훈련시키기도 바쁘니까. 음, 그리고 또 이제 초상권 문제도 있고 이래서. 근데 그렇게 붙들고 20분 정도를 기본 훈련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훈련 다 교육 들으셨으니까 기본 훈련이나 이완 같은 경우가 뇌신경망 전체를 다 아울러 훈련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 훈련을 10분에서 15분 정도를 하고 그리고 이완 훈련하고 집중력 네. 그리고 뇌 건강 1단계만 처음에는 좀 집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가 조금 착석이 좀 되고 이제 조금 붙들고 앉아도 부드러워지면 바로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앉아서 혼자 앉을 수 있는지까지 이제 착석이 되는지까지 뒤에서 여전히 붙들진 않지만 이제 뒤에 앉아서 그 자리를 같이 지켜줘야 돼요. 얘가 언제 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로 튀지 못하게 붙들고 이제 이렇게 몸을 붙드는 건 안 하지만 뒤에서 아이가 다른 데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뒤에 착석해서 좀 지켜주고요. 그러고도 이제 혼자가 가능해지면 그냥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아이들이 훈련을 계속 진행하면 2주만 물론 매일입니다. 매일 2주 동안 1시간씩만 훈련을 그렇게 붙들고 하면 2주면 착석은 반드시 됩니다. 정말 심한 중증 친구들도 저희 같은 경우는 2주 동안이면 전부 다 착석이 됐어요. 예. 그러면 일단 착석시키는 게 가장 관건이다, 그렇죠. 그죠? 예, 착석을 시키면 훈련은 음, 그 다음은 네, 좋아집니다. 근데 네, 진짜, 착석 안 된 상태에서 음, 훈련만 하려고 생각하시면 안 되세요. 음. 잡고 있어도, 밴드를 뜯어버리는 상황이라, 네, 와, 손을 붙들어야 돼요. 아, 손을 그러니까 붙들고, 붙든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 아이들 손을 붙들어야 손이 이거를 다 음, 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아까 네, 제가 손을 이렇게 붙들면 이렇게 이제 잡으면 이렇게 저를 막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왜 우리 옛날에 손가락 싸움 하듯이 이 네, 싸움을 걔랑 계속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손톱으로 저를 막 이렇게 누르고 그래서 손목을 잡고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 네, 뒤에서 아예 안아서 못 움직이게도 하고요. 손을 이렇게 하면 이 뒤에서 이렇게 깍지 껴서 좀 이렇게 처음에는 그 부분이 필요해요, 이 아이들은. 그래서 음, 부모님한테 분명하게 말씀을 먼저 드리셔야 돼요. 학대가 음, 아니고 음, 아이가 착석을 위해서는 저희가 아이를 붙들고 앉아야 되기 때문에 음, 혹시라도 조심하지만 혹여라도 저희가 힘 조절이 좀 부족해서 아이한테 손에 멍이 든다거나 했을 때에 저희가 학대하는 게 아니니 양해 음, 바랍니다 부탁드리고 CCTV가 다 있잖아요. 아이들 네, 훈련할 네, 때. 그러니까 그거가 같이 있으니까 그리고 부모님들한테 저는 부모님이나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보호사 선생님들한테 가능하면 자리 지키시라고 말씀드려요. 네, 네, 이유는 제가 이 아이들을 다루는 방법을 좀 배우시라고요. 이 음, 아이들이 저한테 그렇게 할 때 제가 말하는 거 아이한테 화내지 않고 아이가 막 소리를 지르고 저한테 굉장히 이렇게 막 강압적으로 이렇게 할 때에도 제가 그 아이한테 똑같이 소리 지르거나 하지 않고 아니야 지금 그렇게 하면 선생님이 놀래. 그럼 선생님 도와주기가 어려운데 그럼 너는 어떻게 할래? 선생님 이렇게 도와줄 테니까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아이한테 인격적으로 말을 계속 같이 소통해 주는 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힘든 건 뭐냐면 아시지만 학교에서 특수 선생님들 여기 계신다고 들었는데 사실 아이들 다루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하루 종일 그 네, 아이들을 다루신다라는 건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진짜 사명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그렇게 매일 대하시면서 매번 다 친절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이 아이들이
저희 센터에 와서 혼나는 것보다는 많이 칭찬받고 많이 사랑받고 가면서 아이들이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들 훈련하실 때 아이들이 저한테 뭐 폭력을 가하고 저 뺨도 많이 맞았어요, 아이들한테. 그런데 그 뺨 맞았어도 제가 아, 이렇게 하면 선생님 너무 아파서 훈련 못 시켜주는데 선생님 갈까? 그럼 또 아이도 자기도 뭔가 잘못한 걸 음, 알아요. 음, 근데 그렇게 저를 때리는 아이를 붙들고 제가 손을 붙들고 다른 건 안 해요. 이걸 해요. 이렇게 때리면 선생님이 아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선생님한테 사과하는 거야. 미안하다고. 음, 선생님 죄송합니다 해봐 그러면 안 해요. 그러니까 말을 조금 음, 할 줄 아는 아이. 그러니까 네, 또 말을 조금 할 줄 아는 아이들은 또 이 폭력성이 또 강한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아파. 선생님 잘못했어요. 얘기해야 돼. 안 해요. 그럼 저는 그냥 붙들고 선생님 잘못했어요 하면 돼. 그러면 아이가 상아씨 이렇게 얘기해요. 들리지도 않게. 나름 자존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귀에 안 들려. 다시 예쁘게 얘기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안 하는 거야. 우리 서로 사랑한다 해야 되는 거야. 이제 하고 딱 놓으면 1초도 안 걸려서 바로 날라와요. 어, 그래도 그러면 또 붙들고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 아이가 뭘 아냐면 이 선생님은 혼도 안 내. 때리지도 않아. 그런데 내가 음, 잘못했다고 하지 않으면 안 끝나. 음, 그러니까 그걸 이 아이한테 선생님은 너한테 정말 네가 이걸 하면 안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고 싶어. 그렇지만 선생님 너를 사랑해. 이거가 전달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의 폭력성은 거의 뭐 한 2, 3개월 갔어요. 그 아이가 그렇게 하는 거가. 근데 네, 그 뒤로는 이제 안 하기도 하고 아이가 지금 이제 그 학교 다니면서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저희 센터 안 오고 집에서 부모님이 하시거든요. 근데 길 가다가 저 보고 싶다고 저희 센터로 엄마한테 이야기를 해서 보러 와서 저하고 얘기하고 가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감사합니다. 예. 정말 사랑이 아니면 사랑으로 안아주지 않으면 정말 도전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네, 그거는 어디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비장애인 아이들이어도 음, 마찬가지지만 특히 자녀 아이들한테는 그게 가장 필요하고요. 이 아이들이 굉장히 센시티브해서 그 부분들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자기를 이뻐하는지 안 하는지. 바로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혼을 내고 막 이렇게 한다고 그 아이들 변하지 않거든요. 뭐 어떤 훈육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아이가 바뀌었으면 하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가르쳐주고 안내해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아이들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 전부 다 아이들한테 혼을 내고 그러면 끝나고 나면 저한테 혼나죠. 아이를 혼내지 않고 그러나 엄하게 해야 될 때는 해야 돼요. 그거 아니야,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건 분명하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전에 이제 그 활동지원사 선생님이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이한테 설명을 하는 걸 보시고선 자꾸 설명을 하시는데 아이가 설명은 안 듣고 난폭해지는 거예요. 왜 선생님은 되는데 자기는 안 되냐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사랑이 정말 많은 분이고 어떻게든 그 아이를 정말 도우려고 하는 거가 너무나 이렇게 컸던 선생님이어서 선생님 순서가 바뀌어서 그래요. 아이한테는 먼저 그러니까 우리 일반 비장애인 아이들한테는 설명을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돼라는 걸 설명해 주지만 장애 아이들한테는요. 먼저 이거 안 된다라는 걸 먼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난 다음에 설명을 하셔야 돼요. 근데 설명을 하고 있으면 이 아이들은 안 듣거든요. 주의를 기울일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안 돼. 이건 나쁜 행동이야.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혼낼 수 있어. 선생님이 화가 날 수 있어. 라는 걸 먼저 딱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아이한테 이렇게 하면 다치잖아. 아프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럴 때는 아, 예쁘다. 사랑한다. 네가 너를 사랑해 줘야지. 그러니까 보통 비장애인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를 똑같이 이 아이들한테도 동일하게 전달해 주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어떠냐면 이 아이들은 못 알아들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이 아이들한테 설명을 전혀 안 하세요. 그리고 가르치려고만 하세요. 아니요, 이 아이들한테도 충분히 설명이 필요하고요. 의견도 물어봐 줘야 되고요.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음.
표현 안 하죠, 당연히.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걸로 내가 그 아이하고 교감을 하면서 느껴지는 걸 가지고, 음, 이렇게 하고 싶었구나. 내 선생님이 못 알아들었네. 미안해. 다음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해줄게. 그럼 이 아이가 선생님이 자기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저하고 하자는 것들을 그냥 순순히 잘 따라와요. 지금 이제 좀 다른 이유 때문에 잠깐 이제 좀 쉬고 있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발달장애 친구가. 근데, 엊그제 저희가 이제 센터가 이전을 하는 과정이어가지고 같이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선생님한테 이제 센터 올 거야? 그랬더니 바로 오겠다고. 엄마한테 음, 여기 오겠다고. 그래서 9월부터는 다시 이제 이제 한 달 쉰 거거든요. 사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자기를 어떻게 대해주고 있는지를. 그러니까 그것만 우리 선생님들이 놓치지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감사합니다. 예, 네. 이미 잘하고 계실 텐데 제가 잔소리가 아, 왜 아니에요. 네, 저는 그러냐면, 아이들 도전하기가 되게 겁이 나서, 예, 앞, 이전에도 센터장님 강의하실 때 제가 느낀 거는, 와, 정말 대단하시다. 그거를 계속 저 혼자서, 와, 예, 대단해, 대단해 소리를 했었는데, 오늘 제가 상담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고 있는 차에 오늘 또 그 강의를 진행해 주셔서, 예, 또, 저 또한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한번 노력을 한번 감사합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예, 다음 양희 선생님 예, 질문해 네,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제주도에서 그 영시학교 장애인 애들 지금 수업 4명, 지금 두 번째 그 했는데요. 네, 네, 그, 아까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그렇게 심한 애들은 아니고요. 네, 40분 동안은 가만히 있긴 해요. 네, 네, 근데 이제 첫날에 그 화요일 날 오전 9시에 음, 뇌파 측정 먼저 하고 나서 훈련을 했거든요. 네, 네. 근데 끝나가서 그 담당 선생님이 어떻게 애들한테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끝나서 재미있었어? 뭐 그 힘들어? 뭐 이렇게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애들 네 네. 명이 전부 뭐 재미없어 한다. 오늘 아침에 선생님 만나니까 또 그런 식으로 저한테 말씀하셔서 아 이게 재미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얘네가 나아지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음, 그렇게 나아지기 위해서 한다는 걸 제가 처음 그 장애우들하고 하는 그 수업이라서 네,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자 음, 그것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네, 수업을 화목금 어 아, 9시부터 9시 40분까지 하거든요. 네, 네, 그게 1교시 수업만 하는데 어 이렇게 이게 주 3회만 이제 한 3개월을 이게 수업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네, 네. 9월, 10월, 11월까지 해가지고 얘들이 변화가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 시간이 좀 얘네들을 이제 화목금인데 40분씩만 하기에는 너무 짧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네, 시간은 또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어 뭐냐 그 네 명 다 지적 장애인데 한 친구는 훈련할 때 훈련 끝날 때마다 자꾸 이게 빼려고 해요. 음, 심한 건 아닌데 자꾸 이어폰도 빼려고 하고 띠도 풀려고 하고 하니 그냥 그렇게 하지 마 하면 말은 잘 들어요. 근데 네, 자꾸 움직이고 막 이래서 아 그럴 때는 또 어떻게 얘기해 줘야 될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그 주의력 할 때 있잖아요. 주의력 할 때 오늘은 주의력 3번 했거든요. 네. 3번 했는데 할 때마다 거기 있죠. 뭐 끝날 때마다 점수가 나오잖아요. 아, 그 집중력, 활쏘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활쓰기 말고 두더지. 아, 브레인 두덕. 플레이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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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력. 예, 네, 네, 예, 예. 그거 할 때 3번 해서 막 점수도 나와가지고 그 우리 대표님께서 한번 점수도 한번 적어보라고 하셔가지고 적긴 하는데 그것도 뭐 점수 적는 것도 좀 의미가 있는지 예. 그리고 활쏘기 할 때도 생각보다 한 나이 정도는 약간 이게 뭐라고 해야 돼? 경쟁 심리라고 해야 되나? 막 잘 안 되면 약간 짜증 뭐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그럴 때 또 어떻게 얘기해 줘야 될지 음, 그리고 선생님께 또 우리 애들한테 어떤 식으로 격려하는 말을 좀 예쁘게 네, 해야 그 단어 선택을 해서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거든요. 네, 그럴 네,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 그 아이들이 어떤 훈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호흡했고요. 네. 호흡은 호흡한, 잘 따라 하나요, 아이들이? 아, 2명 정도는 잘 따라했어요. 네, 네. 그래도, 아니, 대체적으로 잘 따라하는 편이에요. 네, 네, 네. 박자에 저 3번 숫자에 맞춰서 못하긴 해도 몇 명 네, 정도, 한 명은 숫자에 맞춰서 못하긴 해도 나름대로 뭐 후후 소리 나는 거 보니까 나름대로 네,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 정도면 저 생각에는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 내이완 했고요. 네, 그다음 활쏘기 했고, 그다음 아까 그 저 브레인 플레이에서 아니 뭐냐 주의력 해란 네. 다음에 그다음 자원의 균형 해가지고 40분에서 마쳤거든요. 아, 그러면 그 무선으로 하고 계신가요? 네네. 아, 무선으로 PC용으로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럼? 네네. 좌우뇌가 있다라는 거는? 네. 아, 네. 음, 자, 그럼 호흡은 몇 분 하세요? 10분 하시나요? 아니, 오늘이 첫날이어서 아, 처음 호흡했거든요. 그냥 오늘은 그냥 5분만 했어요. 아, 네. 일단은 이제 친구들한테도요, 호흡을 네. 훈련시킬 때 이게 네. 안 쉬워, 어려워. 그런데 너 뇌에 산소를 공급해줘서 뇌를 맑게 해야지 우리가 빨리 좋아질 수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좀 힘들어도 한번 해보자고 선생님이 같이 그 호흡을 해주셔야 돼요. 아, 아이들. 그렇게 예, 네, 하긴 네네. 했어요. 예.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이 훈련을 했을 때에 지금 몇 학년이죠, 그 아이들이? 지금 4명인데요. 네. 14살 2명, 음, 12살 18살 1명, 19살 1명이에요. 아, 그러면 이제, 19살은 졸업반이고, 뭐, 이렇게 되네요, 이제. 네네. 예. 그러면 그 친구들한테도 이제 이걸 했을 때에 너희한테 더 좋아질 수 있는 일, 그러니까 졸업반 친구한테는 이제 학교로 직업반으로 진학을 할지, 뭐, 네. 밖으로 나갈지,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걸 네가 하고 갔을 때 많은 사람한테 칭찬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게 될 거다. 뭐 지금 음, 하고 있는 일들을 좀 더 잘할 수 있게 될 거다라는 그런 격려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나머지 친구들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이걸 하면서 아마 니네가 이제까지 배우면서 좀 어려웠던 것들이 아마 조금씩 쉬워질 거야. 그렇게 해서 이거를 하는 걸로 인해서 너한테 좋은 영향들이 올 수 있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줄 필요가 있고요. 네. 또, 이제 호흡도 그렇고 이완도 5분 하셨겠네요. 그러면 시간이 많지 않으니. 네, 이완은 왜냐면 약간 뇌파 측정할 때 네. 좀 졸더라고요. 음, 측정 자체도. 이렇게 네, 아침에 약을 먹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조는 애들이 한 2명 정도 있어서 뇌이완을 오래 하면 또 꾸벅꾸벅 졸까 봐 오늘은 아니, 짧게 했어요. 네. 4분, 4분. 예. 죄송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 아이들한테 내 이완이 가장 필요한 훈련이거든요. 아, 네. 왜냐하면 자폐나 ADHD나 이 아이들은 뇌가 완전 긴장 상태예요. 예. 그래서 저는 훈련을 하면서 이 아이들이 졸거나 자면 박수 쳐요. 음, 어떤 의미에서냐면 이제 이 아이들은 자폐 아이들 거의 안 졸거든요. 진짜 아, 졸지 않아요. 눈이 졸려 죽겠는데 눈이 새빨간데도 안 졸아요. 그 정도로 긴장이 높은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존다. 그럼 저는 뒤에서 박수 쳐요. 이 아이들의 뇌가 이제 조금 이완이 되기 시작했구나.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면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뇌가 이완이 되니까 그동안에 그 긴장됐던 게 왜 우리도 운동을 했거나 어떤 일들 긴장 풀리면 노곤해지면서 몸이 쫙 풀리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처음에 졸 때는 좀 졸으라고 둡니다. 일부러 깨우지 음, 않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조금 졸고 나서 이제 깨워서 하면 아이들이 그 잠깐이라도 뇌가 이완이 되면서 휴식이 좀 취해지니까 좀 개운해져서 훈련을 훨씬 잘해요. 그리고 음, 측정을 하는데도 졸았다는 건 정말 뇌가 피곤한 상태일 거거든요. 수면이 예. 안 되고, 대부분 그 아이들이 수면이 안 좋잖아요. 수면의 질이.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이완이 되면서 조금 이렇게 풀려지니까 오히려 저는
그 처음에 조는 거에 대해서는 전 좀 환영하는 편이에요. 근데 네. 이제 계속 그렇게 하다가 보면 아이들이요, 어느 순간 되면 졸지 않아요. 뇌가 좀 이제 이렇게 쉼이 좀 되기 시작하고 하면 그 졸고 좀 자고 이런 시간들이 조금 지나면 아이들이 훈련할 때 훨씬 더 집중을 잘해요.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좀 졸거나 이럴 때 졸리면 자도 괜찮아. 졸리면 싸우려고 하지 말고 좀 자.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그리고 그럴 때는 저는 이완이나 기본 훈련을 그냥 계속 하게끔 둬요. 이 아이들이 한 5분, 10분 정도 졸거나 잘 때. 그렇게 하고 이제 깨워서 훈련을 다른 걸로 돌려주면 그 잠깐에 아이들이 뇌가 쉬었기 때문에 깨어서도 짜증을 덜 내거든요. 음,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되고요. 그리고 시간은 그 아이들이 할 수만 있다면 1시간이면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모르겠어요. 이건 제 성격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제가 이제 아이들을 워낙 좀 잘 기다려주는 편이다 보니까 그런데, 저는 아이들을 막 이렇게 강압적으로 빨리 이렇게 자리 잡아서, 바르게 해야 돼!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네가 편안한 상태에서 하면 가장 좋아. 그렇지만 네 자리를 이탈해서 어디를 가고 하는 건 안 돼. 여기에서 조금 조금 움직이는 것 정도는 괜찮아. 그래서 저는 아이가 딱 앉아서 이렇게 정자세로 이렇게 하는 건 일반 아이들도 그게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장애인, 죄송합니다. 일반이라고 해서. 비장애인 아이들도 쉽지 않은데, 장애인 아이들이 그건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저는 아이들한테 어떻게 그걸 이렇게 가르치냐면, 자, 예쁜 손, 바르게 이 말을 하면 우리 아이들은 이제 손을 딱 무릎에 놓을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르치는 거야. 예쁜 손 이렇게 하는 게 예쁜 손 하면 손을 이렇게 무릎에 예쁘게 놓는 거야. 아니면 책상 위에 예쁘게. 그러니까 아이가 저를 꼬집으려고 할 때마다 제가 예쁜 손 하면서 어 이렇게 손을 맞잡고 예쁜 손 하면서 이 손을 책상 위에 이렇게 놔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 손이 그 위에 있으면서 계속 만져줘요. 예쁘다, 잘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면 아이들이 그게 좀 안정이 되면서 그게 되니까 아이들이 예쁜 손 하면 이제 손을 자기네가 딱 모으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조금 움직이는 거는 두지만 이제 심하게 조금 뭐 다른 행동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중간중간 예쁜 손 이렇게만 얘기해도 아이들이 그렇게 태도를 바꿀 줄 알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하니까 그때 이제 또, 이제 예쁜 손도 잘하고 너무 잘하네. 이렇게 힘든데도 잘하고 이제 점점 더 멋져지겠네. 이런 말들을 중간중간 계속 던져줘요. 그러니까 그게 이 아이들의 집중을 깨트리는 게 아니고요. 그 아이들의 오히려 집중이 흐트러질 만한 그 시간대가 된다 그러면 또 다시 한번 칭찬과 격려를 던져주고 또 하면서 아이들이 아우 힘든데도 너무 잘하네. 오늘은 이완이 너무 잘 됐다. 그러니까 점수를 지켜보면서 그 점수가 어제보다 나아졌으면 완전 잘했어. 표현도 해주고 아이한테 칭찬해주고 와 오늘은 집중 잘하더니 점수 진짜 많이 나왔네. 뭐 이렇게 하면서 아이한테 계속해서 네가 하고 있는 거 정말 잘하고 있어라는 피드백을 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어, 아이들이 좀 이렇게 조금 더 견딜 수 있다면 1시간 정도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는 이 아이들이 부모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어, 사실 저는 바우처를 안 합니다. 바우처를 하게 되면 아이들한테 제 마음을 다 쏟아서 도와줄 수가 없어서 과감하게 바우처는 안 하고요. 그래서 많이 문의를 하세요. 왜 바우처를 안 하냐고. 근데 대신에 바우처 금액으로 할 수 없는 금액으로 제가 그만큼의 시간을 투자해 줍니다. 근데 아이들 부모님하고 상담을 할 때, 1시간을 제가 기준으로 하지만 혹시 아이가 크게 무리 없이 견뎌낼 수 있다 그러면 제가 1시간 반 정도까지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뒤에 스케줄이 없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좀 오히려 제가 배려해달라고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1시간 반까지 아이들을, 어, 했던 아이들이 여러 명 있어요. 근데 아시지만 아이들이 워낙 바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하시니까 오히려 그거는 좀 1시간 정도 시간을 잡아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네, 학교, 뭐냐,
한 1시간 정도 하면 1시간 끝나고 얘네가 수업 시간에 들어가게 되면 다른 애들한테 그게 마치는 시간이 아니라서 수업 네. 중에 들어가서 방해가 된다고 60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 40분 하고 10분 쉬고 2교시 다시 또 40분 하고 뭐 음,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거든요. 네네. 그렇게 해서 그것도 되신다고 괜찮아요? 하면, 네, 그렇게도 좋은데, 그 네, 아이들이 이제 10분 쉬는 거에 대한 게 그 아이들이 알고 있는 거죠. 쉬는 네네네. 시간 이거를. 네, 네. 어, 뭐 이제 부득이 그러면 그 10분 동안은 밴드를 벗고 돌아다니는 것보다 이제 부득이 화장실을 아, 가야 된다거나 이게 안 돼,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면 네. 밴드를 낀 상태에서 그 중에 네가 하고 싶은 다른 게임, 뭐 레이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볼 수 있게 10분 정도 아, 여유를 주는 거가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그리고, 네. 예. 내의한 뭐 1, 2, 3, 3, 4단계 있는데 그냥 저는 예. 자폐 아이들 친구들한테는 다 약간 2단계로만 했어요. 예, PC용으로 할 때는. 2단계요? 예, 이제 그 나름의 이유였던 건 숟가락은 사실 아이들이 너무 지루해해요. 예. 변화도 없고. 근데 2단계는 계속 모양을 바꿔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아이들하고 이거 비행기 만드는 거 나올 때까지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이하고 그 이제 모양 만들어지, 우와, 하트 만들어지네. 이야, 오늘 마음이 둥글둥글 예쁜 마음이겠네. 이러면서 이제 죄송 피드백을 좀 잘해 주셔야 돼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그거 만들어질 때마다 우와, 오늘은 사과도 만드네. 이러면서 모양 만들어지는 걸로 주의를 좀 기울일 수 있게끔. 네. 그래서 또 이제 발달장애, 그러니까 지적장애 친구들 정도면 얘기하거든요, 자기가. 네. 사과 만들어요. 와, 하트 만들어요. 이러면서 자기가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지금, 90년생 지적장애 친구가 오는데요. 이제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해요. 그런 게 만들어진 게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아마 누군가가 판매를 하셨나 봐요. 그 집에 판매를 했는데 아마 제대로 관리나 이런 게 전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찌 하다가 부모님이 이제 데리고 오셨어요. 센터로. 근데 이제 안 할까 봐 걱정하셨는데 센터에서 너무 재밌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센터에서 같이 이제 하는데 좀 이제 5시쯤 오는 친구라서 제가 9월부터는 제가 특별하게 상담이 잡히거나 다른 일이 없으면 옆에 앉아서 저도 같이 훈련을 하면서 하려고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같이 좀 움직여 주는 게 좀 필요하고요. 네, 음, 만약에 60분을 하게 되면 네. 어, 어떤 훈련으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아, 괜찮을까요? 이제 저는 호흡 10분, 저는 기본 훈련을 꼭 그 친구들을 해줬었거든요. 네. 기본 훈련 10분. 그래서 그 기본 훈련 하는 동안에요. 그 카운터기 있잖아요. 그 문방구에 가면 이렇게 네. 손가락에 껴서 이렇게 누를 수 있는 거 있거든요. 예. 소리가 날 때마다 누르게 그거를 줘요. 아, 네, 그러면 친구들이 그 소리 이렇게 하면서, 근데 자폐 친구들은 상관없이 막 눌러요. 그렇더라도, 그거라도 있으면 아이들이 뭔가를 또 같이 하기 때문에, 네. 하고, 이거 정확하게 해서 이제 얼마 동안 이거 점점 많아지면 작은 보상도 좀 주고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그래서 이제 뭐 초콜릿 같은 거 매일 주면 안 되니까 일주일에 네. 한 번 정도씩 잘했다고, 근데 이제 뭐 3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조그만 초코바 같은 거 준비했다가 이제 하나씩 선물로 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아이들하고 소통을 하고요. 호흡 10분, 기본 훈련 10분, 이완. 네. 그러니까 이완을 5분 하면 활쏘기도 5분. 근데 활쏘기는 자기가 좋아하면 10분을 하는데 네. 세팅을 지금 우리 PC용은 6분으로 돼 있잖아요. 4분, 6분, 8분, 네. 10분 이렇게 돼 있잖아요. 6분에다 맞춰놓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6분. 그래서 6분에다 맞춰놓고 한 번씩을 하고요. 뇌 건강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를 하는데요. 아, 2단계는 1단계도 하고 2단계도 하고요. 네네네. 어, 1단계도 하고 2단계도 하는데 2단계는 아이들이 그거 다 끝났는데 제가 아이들 처음에서 1시간 반씩 할 때 참 그 아이들이 너무 고마운데요. 하란다고 그걸 하는데 45분 걸리더라고요. 2단계 마치는데. 10분이면 끝날 거가 45분이 걸려요.
그런데도 그걸 앉아서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근데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지쳐서 안 해요. 조금 이제 인지가 있는 친구들은. 그래서 보통 우리가 10분에 끝나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10분에 끝나는 아이들이 없어요. 네, 그러면 처음에는 10분인데 이 아이가 15분까지를 할 수 있으면 네. 15분에 하는데요. 어, 15분이 되면 그냥 끝내는 거예요, 그냥. 마무리가 안 10분이 되고. 되면 끝내. 예. 그런데요, 15분에 계속 끝내도 점점점 내려가는 거가 점점 아래로 아래로 더 내려가게 돼요. 처음에는 여기에서 안 내려와요. 10분 정도까지도. 네. 빛이. 근데 점점 내려오는데 똑같은 시간인데 이게 내려와요. 저희 그 ADHD 애 하나가 정말 이게 안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근데 어느 날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난리가 났어요. 자기들이 더 신나가지고. 내려왔다고. 지금 끝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얼굴 내려왔다고요. 근데 그거에도 그렇게 신나하는 거예요. 내려왔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자기가 그거가 조금씩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성취감을 느껴요. 아이들은 조금 더 나오고 조금 더 나오고 하는 거가. 그렇게 하고 나니까 아이들이 훈련하는데 시간을 조금 더 이제 즐겁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 오늘은 여기까지 왔어요. 오늘 여기 왔어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야, 어제보다 진짜 많이 좋아졌다. 야, 오늘은 뇌가 좀 편안해졌나 본데? 이러면서 아이하고 그런 반응들을 해주면서 하면 아이가 그거에 굉장히 이제 즐거워하고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뭐죠? 자운회 해서 마치면. 아, 네. 그러면, 뭐냐, 2단계는 10분이나 15분, 그러니까 1시간을 맞춰야 되니까요. 네, 만약에 한다 그러면 지금, 활쏘기까지가 하면 30분이 되잖아요. 아, 이제 한 네, 32분 되니까. 네, 거기에서 다른 거를 조금 더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하고서 우리 조금 아직 종 안 쳤지만 우리가 먼저 좀 쉬고 우리 종 쳤어도 우리 연결해서 해볼까? 뭐 그거는 이제 선생님 노하우 되실 것 같아요. 음, 아이들하고 의견 조율을 잘 하셔가지고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활쏘기 그 남은 시간 동안 활쏘기를 조금 더 한다든지 뭐 이런 네, 식으로 해가지고 시간을 맞춰서 40분 쉬고 10분 쉬고 다시 또 40분 이어서 하면서 뇌건강 1단계를 40분을 또 할 것 같으면 뇌건강 1단계를 2번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한테 뇌건강 1단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보통 발달장애 아이들이 섭식훈련이 잘 안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장이 다 안 좋아요. 그래서 뇌건강 1단계를 하는데 우리 그 이제 분노조절 장애로 아마 제가 사례도 했고 엄마가 인터뷰도 해줬던 친구예요. 굉장히 폭력적이었던 여자친구. 그 친구 같은 경우 뇌건강 1단계 하면서 배에 그 불이 오는 그걸 너무 좋아했어요. 음, 제가 이제 얘기하거든요. 자, 다은이 배가 따뜻해지는지 한번 봐봐. 그거가 무슨 의미인지 못 느껴요. 그렇지만 배에 불이 오는 거, 거기 배에 불이 오면 자기 배를 가리키면서 배에 불이 왔다고 막 그렇게 저한테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오, 맞아. 이제, 오, 다은이 배 따뜻해지겠네. 이제 배가 따뜻해지니까 응가도 잘하고, 살도 빠지겠네. 뭐 이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쭉 해주거든요. 지금 10kg 빠졌어요. 네. 물론 이제 운동도 좀 해요. 운동도 좀 하는데 이전에는 운동 자체를 가르칠 수가 없었는데 지금 PT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PT를 선생님이 데리고 1대1로 할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얘는 엄청나게 좋아진 거예요. 누군가하고 1대1로 뭔가를 하는 거가 안 됐던 친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러면 2단계를 시간을 조금 더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자폐아 중에 언어가 트인 친구는 2단계 훈련에 그 명상 안내 멘트를 따라하면서 말이 트인 친구도 있어요. 음. 어느 날 거기에서 멘트가 나오는데 뭐라고 막 이렇게 따라하더라고요. 그냥 이제 말도 안 되는 자기 말로 뭐라고 하더니 어느 날 그걸 동일하게 같이 쫓아하더라고요. 네. 아, 그럼 쉬는 시간에 뭔가 하고 싶다고 하면, 그러면, 근데 그걸 더 하게 해주셔도 돼요. 그게 더 에, 좋죠, 사실은. 만약에 쉬는 시간을 갖게 된다고 하면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 해서 아무거나 찾아서 그냥 해도 되는 거예요?
네네네. 거기 있는 프로그램 저는 중에 오히려 그걸 권합니다. 예. 아무거나 상관없는 거죠. 사고력을 하든 뭘 하든 상관없이요. 네네네. 네네. 사고력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죠. 어, 그러면 음. 브레인 플레이는 아예 하지 말까요? 아니요. 브레인 플레이도 하면 좋은데요. 이제 이 아이들이 활속이나 주의력 네, 훈련 사실은 사고력을 하면 좋은데 그게 어려우니까 네, 두더지 게임이나 이쪽으로 가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 이 뭐야, 아이들이 저는 브레인 플레이를 보상으로 줬었어요. 그러니까 훈련할 때는 훈련에 집중을 하고 훈련이 끝나면 자, 오늘 훈련 너무 잘했으니까 오늘 브레인 플레이 중에 어떤 거 하고 싶어? 레이싱을 고르면 레이싱을 하게 해주고요. 음, 또, 다른 걸 한다 그러면 그걸 하게 해주고요. 네, 그렇게 네. 했었어요. 예, 아, 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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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너무 많이 도움이 예, 됐습니다. 또 혹시 뭐 중간중간 하시다가 부족하지만 네.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아, 진짜요? 네, 저, 도움 저 자꾸 드리겠습니다. 전화 드릴 일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 네, 이제 뭐 바빠서 통화를 직접 못할 수도 있는데 통 남겨주시면 제가 네, 예, 연락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제주도 가면 찾아뵙겠습니다. 네, 제주도 갈 일이 있습니다. 네, 네, 꼭 전화 주세요. 네, 네. 네, 다른 또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다 많이들 들으시고 아셔가지고 이제 얼굴들을 다 숨기고 계시니까 제가 음, 더 없을까요? 질문이요? 네, 질문이 좀 없으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발달장애나 지적장애 이런 분들 훈련할 때 꼭 이건 거는 이런 마음가짐. 그리고 가장 또 힘든 게 제가 볼 때는 과연 될까? 믿고 제일 하십시오. 처음에 네, 그런 생각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네.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시는 어머니들한테 상담을 할 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어, 어머니, 제가 이 아이들하고 이 훈련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 아이들이 엄청나게 뭐 굉장한 변화를 처음부터 기대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이 아이들의 삶에 지금처럼 소통이 안 돼서 누군가에게 자기의 표현도 자기가 뭘 원하는지도 표현할 수 없어서 늘 수동적인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고 또 때로는 무시당하고 이런 현실들에서 조금이라도 자기 삶의 질이 나아진다면 전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 아이들한테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도우려고 하는 거고, 시간 싸움입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된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하고 한번 같이 해보자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물론 하자고 했는데 제가 최선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들을 도와야 하고, 또 그 아이들하고 같이 하면서 실제로 이 아이들의 변화를 저도 관찰하면서 계속 피드백을 같이 해야 돼요, 부모님하고. 요즘에는 센터에 와서는 자해도 없어졌고, 되게 이렇게 집중도 잘하고 하는데, 밖에서는 좀 어떨까요? 이렇게 이제 여쭤보면,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계시다가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아, 맞아, 이런 거 있었어요. 라는 얘기들을 들려주실 때가 정말 많아요. 어머니들 늘상 보기 때문에 아이가 뭐 어제는 똑같이 산만한 행동을 하면서 집중을 못했는데 어제는 한 3, 4미터 반경을 움직이면서 돌아다녔다고 하면 오늘은 한 2미터 반경을 돌아다녔는데 못 느끼세요. 어머님들은 늘상 보던 일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머니 요즘에는 좀 이렇게 하고 조금 더 얌전해졌고 집중을 좀 잘하고 텐션이 조금 낮아졌는데 집에서는 좀 어떤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머님이 아, 맞아. 요즘에는 멀리 안 가더라고요. 맞아요. 요즘에는 전에는 막 현관문, 막 베란다 문까지 다 열어놓고 이랬는데 요즘 베란다 안 가요.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훈련하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관찰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의 변화된 거를 가지고 어머니하고 소통을 해서 어머니가 그런 부분들이 어떤지 서로 피드백을 주고 받으시고요. 또 이제 대부분 센터에는 활동 지원사 선생님들이 데리고 오세요. 그럼 활동 지원사 선생님들하고도 소통을 잘 하셔야 돼요. 아이가 어떤지. 요즘 여기서는 이런데 다른 데 센터들이나 다른 데 활동할 때는 어때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다 뭐라고 하시냐면 아, 요즘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짜증이 없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말을 하면 잘 들어요. 그리고 저희 이제 그 자해가 심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집단 활동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단체로 외부를 나가거나 하는 거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친구. 근데 그 친구가 얼마 전에는 제주도 2박 3일 여행도 다녀왔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가족 여행에서도 아이를 데리고 이번에 갔는데 너무 잘 지내고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여행이라는 거를 생각을 못 해보셨던 가정에 여행을 함께 할 수 있는 꿈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 가정은 이것만으로도 아이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위해서 저희가 하는 거지, 뭐 엄청난 변화, 뭐 얘가, 물론 걔 중에는 언어가 되고 소통이 되고 이제는 정말 자기 표현을 잘하고 하는 친구들도 생겨요. 시간이 지나면. 근데 모두가 그렇다라고 단시간 내에 될 거다. 저는 그런 확답은 전혀 드리지 않아요. 시간 싸움입니다. 그렇지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의 요만큼의 삶의 질이 나아진다 그러면 그걸 해줘야 되는 게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다 조금씩 나아졌고요. 저는 이제, 보통 언어가 안 되는 친구들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소통하는데 처음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제 제가 공부했던 것들이 도움이 돼서 아이들하고 소통이 조금 빠른 편이긴 한 것 같아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 그래서, 소통을 하면서 아이 마음을 빨리 캐치하고 읽어서 아이하고 좀 나포가 빨리 형성돼지고 같이 좀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잘 돼서 진행이 돼 왔는데, 어, 단 한 건도 나빠진 케이스는 없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좋아졌기 때문에 주변에 장애인 부모님들이 계속해서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여러 사람을 동시에 어떻게 하려고 생각보다요. 정말 나한테 맡겨진 이 한 아이한테 집중을 해서 이 아이가 변화되는 그 한 케이스만 만들면 그 다음은 계속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면서 하시면 충분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 여기 장애 아이를 두신 부모님들 이제 제가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제 집에서 하다가 보면 아무래도 제가 이제 센터에서 훈련을 잘 되고 하는데도 이제 사실 센터 비용 내는 게 쉽진 않잖아요. 경제적인 부담감들이. 그래서 구매를 해서 이제 집에서 해보시겠다고 가시는데 제가 신신당부를 해요. 절대 아예 혼내지 마세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한테 한 2주 정도를 이렇게 그 무료로 한번 좀 경험해 보게 해요. 그래서 한번 2주 정도 해보세요. 그랬더니 당신도 안 쉬운 걸 아세요. 아, 이게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아이들이 하고. 예, 그러니까 이 아이들 엄청 칭찬을 들어야 되는데 집에서 맨날 안 한다고 혼내시거든요. 오히려 망가져 버린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집에서 하시게 되면 절대 혼내지 마세요. 그리고 아이가 좀 그렇게 하더라도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그 하자고 권면해 주세요. 자, 우리 오늘도 이거 해볼까? 그쪽에서도 너 잘해서 선생님 맨날 칭찬 들었는데 엄마도 우리 아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엄마도 해보니까 정말 어렵던데 너 대단하다. 우리 아들이 진짜 이런 걸 해내는 걸 보니까 정말 멋진 것 같아. 이런 것들을 계속 해주는 거가 필요해요. 그래서 아이한테 혼내지 말고 해주시는 거. 그리고
만약에 아이를 이렇게 뭐 다른 거 하라는 안 하고 막 이래서 혼난다, 이렇게 혼내게 된다 이러시면 아이하고 저희 이제 그 뭐 사례로도 제가 말씀드렸던 왜그 온몸이 다 환자셨는데 150명 어린이집 주방장 하신다는 할머니. 그러니까 그분은 어떻게 하시냐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오면 다른 거 다 하기 전에 뇌 훈련이 먼저. 그러니까 뇌 훈련을 해야지만 다른 거를 할 수 있게끔 규칙을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집에 오면 제일 먼저 그거부터 하게끔. 그래서 그걸 하고 나머지 다른 활동들을 하게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준을 먼저 마련하셔서 아이하고 가능하면 싸우지 말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하면 반드시 좋아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거 하다가요. 이전의 행동들이 다시 올라오는 때들이 간혹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뉴로 피드백을 하면서 일반 비장애인 분들 질병이 좋아지는 것들도 이렇게 보면서 느꼈던 건데요. 질병 같은 경우에도 저희 시어머님 사례, 그 한포진이 저희 시어머님 사례인데, 한 번 좋아졌다고 거기서 뿌리가 딱 뽑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아주 깊숙이 들어있는 뿌리까지 뽑는 데는 시간이 꽤 걸려요. 그래서 그때 그 사진에 보여졌던 그게 중간에 찍은 거예요. 처음에 심했을 때 찍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네, 아마 그때는 저도 그러니까 그렇게 기대를 안 했다라기보다 그냥 그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중간에 찍고 그 중간에 찍었던 이유가 어머님이 이제 다 없어져서 좋아하셨는데 다시 나오니까 이제 좀 짜증이 나셔서 어머니 그래도 이제 그래 사진 찍으면서 어머니 그때에 비하면 얼마나 많이 좋아지셨냐고 아마 더 좋아질 것 같으니까 해보시자고 이렇게 해서 이제 왔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도 이제 부모님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으세요. 저절로 이 훈련을 하면서 애가 좀 이렇게 차분해지고 나아지면 저절로 좋아진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습관 훈련은 가르쳐야만 돼요. 아이가 난폭하고 평상시에 나쁜 행동들을 하고 말을 한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그 행동은 하나도 교정해주지 않으면서 뇌 훈련만 하면 좋아진다? 그런 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아이가 그런 난폭한 행동들을 하고 하면 그거를 좋은 행동으로 바꿀 수 있도록 교정해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습관은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뇌 훈련을 하면서 좋은 습관이 들여지니까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습관은, 그러니까 나쁜 습관을 해도 습관은 내버려 두면서 뇌 훈련만 한다? 더 강화될 수밖에 없죠.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습관은 내가 좋은 습관을 들여야지 좋아지는 거지. 나는 말로는 늘 나쁜 말을 하면서 착한 아이가 된다라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언어도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이미 다 그렇게 잘하고 계시겠지만 내가 먼저 좋은 말을 써줘야 돼요. 아이들한테도. 내가 존중해줘야 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존중을 받으면 자기네도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리고 이제 시간 싸움이어서 때로 좀 지칠 수도 있는데 아이들이 나쁜 행동이 좀 올라올 때가 있는데요. 그때 뭐 안 하던 거 한다고 해요. 사실은 처음 행동보다 훨씬 줄어든 건데 왜 또 나쁜 행동이라고 느껴지냐면요. 처음에는 나쁜 행동이 10이었어요. 근데 10이었던 행동이 훈련을 하면서 점점점 줄어들어서 거의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또 그 행동 또 튀어나오는 거야. 한 5 정도밖에 안 왔는데 그동안에 너무 없었기 때문에 이 5가 10만큼이나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잘 관찰하고 있다가 어머니 전에는 그래도 이럴 때는 이렇게 난폭했는데 지금은 이 정도 하는 거 보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때도 혼내지 마시고 왜 뭐가 불편해? 뭐가 불편해서 이렇게 화가 났을까? 선생님한테 얘기해 줄 수 있어?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오늘 뭐가 힘들었어? 뭐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선생님한테 지금 짜증을 부릴까?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아이한테 그걸 그냥 네가 짜증 내는 거 잘못됐어 혼내는 것보다 그걸 받아주면 아이가 그 부분에서 그냥 그 말만 몇 번 같이 해주는데도 차분해져요. 안정되져 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훈련을 시키시는 어머님, 아버님, 선생님들이 먼저 훈련을 해서 내 마음을 좀 잘 다스리셔야 하고요. 그게 된 상태에서 아이하고 훈련을 하시면
이게 부딪히는 상황 안 만들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예, 그 말씀이고요. 아까 좌우의 균형 안 해도 되냐고 하셨는데, 이 친구들은 좌우의 균형을 꼭 해주셔야 돼요. 이 친구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기 때문에 좌우의 균형을 꼭 해주셔야 돼요. 네. 또 뭐가, 네. 네, 질문이 없으면 마칠까요? 네, 1시간 정도 이렇게 정말 필요했던 내용이고, 예, 강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하고요. 이렇게 1시간 동안 이렇게 열강해주신 이선자 교수님께 여러분 다 박수 한번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도움 많이 많으셨습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아유, 편히 쉬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